메르스 기세로 전국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지역 순창군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분위기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요.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에서는 순창과 남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동원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또 순창의 메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이 네. 뛰고 있다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국회에서 순창 농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잘 마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 환자가 우리 순창에 확진 환자가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9일 날 우리 행자부 장관님을 우리 순창으로 오시도록 해서 여러 가지 관련자들을 이제 위로 격려했고요. 또 우리 순창에서 필요한 게 무언지를 좀 파악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문제로 되돌리는 게 막출하를 시작했던 오디, 블루베리, 매실, 또 복분자 이런 농산물들이 메르스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문도 끊기고 말하자면 반품까지 오는 그런 사태, 이런 것들을 제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15일 날 우리 국회에서 순창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말 청정 건강식품이죠.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 매실 이 네 가지 품목을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상대로 판촉 활동 겸 시식회를 했는데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반응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수확철을 맞은 농산물에 또 다른 팔로철을 만들어주신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실제로 메르스로 인한 순창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창은 이제 농촌 지역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강천산의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 연간 한 30만 명 이상 찾아오시는데 메르스 때문에 뚝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창을 찾아오신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숙박업, 심지어 순창 재래시장까지도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평소보다 성수기 때보다 근 80% 이상 손님이 끊겨버린,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온 거죠. 그렇지만 새로운 순창군에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가격리 기간도 현재 마무리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6월 19일 날 순창읍 장덕리 마을이 이제 통제에서 해제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확진자도 없는 것이고 보건당국에서 계속 이제 관찰하고 있고 또 이 마을 환자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진찰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을 통제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덕마을의 농산일과 그 마을의 또 경제는 좀 침체가 되고 정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을 요구하셨다고요? 네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장덕마을을 가서 이장님과 또 마을 노인 회장님 등을 이제 뵙고 왔는데 마을은 일단 평온해졌어요. 그러나 이제 메르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그동안에 수확을 못했던 농작물 수확하는 일손이 바빠지게 되는 것이고 아직도 조금은 마을 분들이 좀 경계를 하죠. 그래서 회관이나 노인정에 일단 모이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에. 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교통을 차단한다든지 마을을 통째로 이렇게 장덕리처럼 차단을 했을 경우에 생계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자영업자도 계시고 뭐 물론 학생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매일 노동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일용 근로자도 계시고 또 독거노인이나 무위탁노인 이런 분들이 보름 이상 딱 갇혀버리니까 생계에 지장을 받죠. 그래서 이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이게 시행령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시행령이 없고 장관의 시행 규칙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있더라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준칙을 적용해서라도 지원을 해달라. 이제 이것을 제가 주장을 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사실 순창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청정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순창 지역에서 생산된 갓 출하된 이 건강식품은 브루베리나 오디나 뭐 매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판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차관 모든 공직자들이 이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해주는 그 판촉 활동을 해달라. 이제 그걸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제가 몸소 실천을 하겠다 해서 이제 15일 날 국회에서 이 행사를 했던 거죠. 지금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강동원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정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인데 제가 1981년도에 국회 의원 비서관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올해 이제 35년째 됐죠.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군대 동기가 1980년도에 5.18 광주 항쟁 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던 박관현 학생회장. 정말 지금 이제 5.18 묘역에 지금 묻혀 계시지만 이 박관현 씨가 제 군대 동기였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시국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학교에서 리더십을 키워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에 접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1981년도에 이제 정치에 입문했다가 1985년도에는 이제 김대중 당시의 제야인사, 우리 민취업 공동장 하셨던 김대중 선생의 비서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80년대를 그대로 체험을 네. 하셨잖아요. 또 네, 네. 민주화 운동의 네. 태동기다 뭐 이런 말도 있었을 그렇습니다. 정도인데 예, 예. 정치적 신념, 가치관도 확고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자기 철학이 확실해야 되는 거고 소신도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정치인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확실한 애국애족의 그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의 의사를 대신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말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을 하늘같이 받들면서 지역에 올인해야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원칙이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이 정의를 위해서는 굽힘없이 가야 된다. 지금 이제 19대 네. 국회에서 의정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의 원내 활동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활동 이 두 가지 투 트랙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2015년도에 이 전국 330개사가 연합체로에 있는 전북 지방신문협회에서 저한테 의정 대상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3년 동안 계속 의정 활동 잘했다고 해서 의정 대상을 3년 연속 받았고 또 대한민국을 빛낸 의정 대상을 2번이나 받았고 지난해에는 7관왕을 했어요. 근데 가장 의미 있는 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소외받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입법 활동을 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제가 200번을 말하자면 지역에 내려왔어요. 매주 한두 번씩은 내려와서 지역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 순창이나 남원 제 발길이 닿지 않는 마을이 없습니다. 모든 마을을 100% 다 돌았고 그 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파악하고 더 크게는 순창이나 남원 지역에서 공동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문제들을 파악해 가지고 이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하고 법이 미흡하면 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활동과 의정 활동의 그 정점에서 저에게 객관적인 평가 이것이 결국은 3년 동안 의정활동 대상을 받게 한 동력이었다. 네,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네. 사실 호남의 민심이 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여러 선거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현재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당을 놓고 보면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호남에서 똑같이 이제 동병상련의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당심이 민심을 지배해 왔어요. 그동안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 당에서 공천만 주면 무조건 찍어주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9대 때 제가 남원에서 당시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 사선에 도전하는 사람을 제가 이기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겼다는 게 아니고 우리 순창 군민과 남원 시민이 민심으로 엎어준 거예요. 더 이상 당에서는 이런 인물 내놓지 말고 공천하지 말고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을 내놔라. 당신들이 공천을 잘못했으니까 바꾸겠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민심을 대변했다고 보는데 지난해 보십시오. 지난해 730 보궐선거 광주 공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4.29 보궐선거 보십시오. 다 졌잖아요. 이게 공천을 잘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민심이 당심을 엎으려고 하는 지금 찰나에 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더 이상 당에서는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제대로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낙선시키겠다. 이제 그런 정서를 안고 최근에 무슨 신당 출연, 호남 지역당 출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강동원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역구 현안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 순창군과 남원시가 농업을 기반에 둔 도시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시군이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특화된 방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업은 사실은 이제 우리 남원이나 순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농도라고 자청하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모든 농민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결국은 지난 1980년대만 하더라도 농촌의 인구가 1,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농촌의 인구는 28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도시로 나갔다는 얘기이고 그만큼 농업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지금 해결하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도 산업으로 보면 1차 산업이잖아요. 공업이 2차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공업 생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만 노동자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도 사실은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하고 있는 노동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세계 국가의 그 FTA 문제를 이제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국회로 왔는데 사실은 FTA 문제가 우리 농가를 아주 그냥 거의 거들나게 하는 그런 국가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FTA로 인해서 파생되는 농촌의 문제,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천착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이 공산품을 많이 팔아서 외화를 획득하자. 그러면 결국은 재벌들만 돈 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 기업들에게 대해서 그 이익을 일정 부분 농가에도 같이 분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입법을 위해서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작은 단위로 우리 순창이나 남원이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는 순창 같은 경우 청정 지역이단 말이죠. 그리고 고추장으로 일단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좀 특화된 것들을 그리고 이제 장류의 고향이기 때문에 순창에서는 고추장, 된장 이 전부 두부 콩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두콩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산을 해서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남원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발 500고지 지역은 아침과 저녁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생산된 과수나
그다음에 농산물들이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내구성도 강하고 그래서 값도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화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경우에는 또 최근에 그 섬진강을 주변으로 관광 개발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순창 지역에 좀 관광화는 현재 강천산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떻게 확대하면 좋을까요? 순창에는 뭐 이렇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관광 자원이 미흡해요. 그런데 이제 강천산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군립공원입니다. 군에서 지정한 공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그 군수로 활약하셨던 강인영 전 군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강천산에다가 인공폭포를 만들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고 일단 강천산에 가면 아주 수려한 자연 환경에 그 마사토를 쭉 깔아 가지고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연간 한 3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오는데 이분들이 강천산만 왔다 가는 것은 너무 좀 허전하지 않냐. 그래서 섬진강 쪽으로 관광 벨트를 더 형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현재의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제 순창군 동계면 쪽 여기는 이제 우남댐에서 이제 내려오는 물들이 섬진강으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동계면에 있는 그 장군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쪽 천변에 가면 아주 기암 괴석이 많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좀 더 개발해 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 풍산면에 쪽으로 내려오면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이 철도를 놀려다가 못 놨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또 굉장히 강물줄기가 좋고 그래서 이 유원지로 개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 섬진강을 연계해서 좀 더 관광 자원을 우리가 개발해 놓는다면 강천산과 어우러져서 하룻밤 정도 묵고 가고 그야말로 쉬었다 가는 순창. 순창에 또 음식도 좋고 그러니까 이 순창에 여러 가지 이 관광을 이용해서 먹거리까지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강동원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원시의 경우에는 산악철도 시험 노선 유치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실용화 노선이까지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 산악철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유럽 쪽에 알프스 쪽에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는 것인데 2014년 지난해 4월달에 그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남원시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운을 띄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세미나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정부 부처가 7군데나 돼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좀 걸릴 거예요. 버스와 기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구상은 굉장히 좋다고 봐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좀 시도하는 이 산악철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된다 그러면 이 지리산권 특히 우리 남원이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그 한 테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아주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자체 남원시가 담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같이 합류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그다음에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헤쳐나가야 된다. 기대는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시작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치밀하게 중장기적으로 네. 준비를 하실 거라 네, 믿습니다. 네. 최근에도 세수 감소로 정부의 SOC 사업 예산이 상당히 축소될 거로 보이는데요. 네.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전라북도가 2015년도에 최초로 이제 예산 6조 원 시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6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지금
송하진 지사님과 우리 국회의원 11명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88고속도로 순창 남원간 구간이 이제 완전히 이제 개통이 됩니다. 연말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업비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새로운 국책 사업, SOC 사업을 발굴해야 돼요. 발굴을 하고 이게 결국은 정부를 설득해서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 쪽에 뭐 신항만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김제 쪽에 뭐 국제공항이랄지 이런 문제들을 전라북도와 우리 국회가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 당의 예결위원으로서 이제 군산의 김관영 의원과 전주의 이상직 의원이 올해 전라북도 국회의원 중에서 두 분이 지금 대표로 이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됐는데 아마 이분들과 긴밀하게 노력을 해서 내년에도 육지원 시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네, 네. 의원님의 향후 정치 계획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볼까요? 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희망이 있다면 계속 선거에서 당선돼 가지고 더 큰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시면 회초리 들고 쳐주십시오. 잘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보내서 우리 순창과 남원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그렇게 밀어주시면 더 크게 보답하는 그런 자세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초선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 모두에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정치 35년 역정을 겪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제가 사실은 국회에 나가면 초선티는 이미 벗었어요. 적어도 3, 4선급과 동일한 선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반드시 실행을 시키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지리산댐 건설을 하려고 했던 거 전부 무산시켰고 서남대학교 폐교시키려고 한 거 전부 지금 무산을 시켰고 또 제가 지난 3월 18일 날 문화재청장님을 우리 남원을 오시도록 해서 우리 남원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유적에 대한 총평가를 다시 해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메르스 우리 순창 군민들께서 엄청 좋아하십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요즘 어떤 말씀을 하시냐. 정말 사람을 바꾸니까 국회의원도 자주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느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 지역 주민들의 시각이 바꾸어지는 이 타이밍을 저는 놓치지 않고 좀 더 지역에 몰입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받들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민과 소통하고 지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따뜻한 정신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